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보통 이제 강의할 때 이제 벨소리가 울리면 이제 벌금을 제가 10,000원 കൊടു을 겁니다. 10,000원. 진동. 진동이다. 20,000원. 흔들었으니까. 예, 흔들었으니까 20,000원입니다. 예.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좀 두드리시는 분들로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커피 식사하시고 이제 커피들 드셨나요? 커피?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나는 커피를 먹는데 오른손으로 커피를 저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네. 오른손. 네, 내리십시오. 나는 왼손으로 저었다. 왼손.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오른손으로 저으셨네요. 네, 앞으로는 티스푼으로 저으십시오. 티스푼으로. 뜨거우니까. 썰렁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 특히 또 술들 많이 드시잖아요. 술들요. 요즘 여성분들도 술 많이 먹습니다. 술 드신 다음에 절대 그 다음날 해장국에 들깨가루는 넣지 마십시오. 들깨가루. 술이 들깨. 네. 계속 썰렁한 말이 지금 요즘 있습니다. 썰렁한 말이. 퀴즈 하나 내보죠. 퀴즈. 우리가 사실 뭐 강의 뭐 이런 많이 들으시겠지만 강의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는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공부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은 그냥 우리 뭐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 그래서 조촐하게 재밌게 말랑말랑하게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퀴즈를 한번 내보죠. 선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선물 공개를 못하지만 끝나고 제가 선물 드릴 겁니다. 좋으시죠? 네. 네, 좋으시죠? 예. 다들 선물은 좋아하시거든요. 예. 자, 아주 급하게 만든 떡이 있습니다. 아주 급하게 만든 떡. 손을 드셔야 됩니다. 4글자. 예, 우리. 헐레벌떡 정답입니다. 박수.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제가 보여드려서 선물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농담 선물 드릴 것이고요. 예.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한류스타 비 아시죠? 비. 네. 뭐 얼마 전에 뭐 좀 시끄럽고 막 그랬었죠. 그 친구의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뭡니까? 4글자. 우산 들고 다니는 거겠죠. 비 오니까. 틀렸습니다. 자, 비의 매니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4글자. 자, 손 드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류스타 비의 매니저가 하는 일. 4글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의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는가? 비매니저. 예, 누구나 쉽게 될 수 있는 대답 하신 거죠. 틀렸습니다. 네. 비모시기. 비모시기. 예, 그것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라는 그런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다이어트 컬럼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관련 쪽에 일을 합니다. 저는 뭐 과다 운동을 시키거나 또는 뭐 어떤 특정 성분의 약을 권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고 오로지 생활습관 개선을 저는 주창하는 사람이죠. 어쨌든 비만에 대한 비만을 그런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예. 비만 관리. 비만 관리 정답입니다. 비만 관리. 자. 아, 잘하셨습니다. 자, 비의 매니저가 하는 일은 비만 관리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비만 관리 하니까는 이제 다들 고민이 좀 많으시죠?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은 관리가 다들 잘 되신 분들로 제가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네. 네. 어느 부위가 항상 늘 고민이시죠? 어느 부위가? 네, 예. 다들 이제 배 때문에 고민들을 하세요. 구심성 지방이죠. 구심성 지방. 예, 배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이 이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배는 우리 몸에서 가장 움직임이 없는 부위이기도 해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잇몸을 키할 때 뭐 접혔다 폈다 뭐 그런 정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남아도는 지방, 잉여 지방이 아예 배에 축적되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봐요. 괜히 이게 또 뭐 이마에 이렇게 붙거나 턱에 또 이렇게 붙거나 그러면 이제 손이나 발에 과도하게 붙으면 우리 포식기관입니다. 포식기관. 무슨 얘기냐. 동물을 잡아먹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눈, 입, 그 다음에 손, 발 이런 것은 이제 포식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이 참 절묘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포식기관을 일부러 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부위에 지방을 붙이질 않아요. 뇌, 예, 그 다음에 심장, 안, 그 다음에 남성분들 성기, 예, 지방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생존과 그것은 직결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상당히 절묘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허리띠가 보이시나요? 네. 이거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든 거거든요. 예, 제가 이제 줄자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 버클을 파내고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31도 써 있습니까? 평상시에 32도 가는데 오늘 많이 조인 겁니다. 오늘 많이. 제가 그냥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웃기려고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다이어트 관련된 그런 그 방법이나 제품들이 지구상에 모두 26,000가지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26,000가지가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어떻게 됐나요? 점점 더 뚱뚱해지고 있죠. 예. 그래서 형태와 크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점점 D라인으로 그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입니다. 100% 음식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차츰차츰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오늘은 왜 우리가 비만해지는지 뭐 당연한 이유겠죠.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짚고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선생님 다이어트를 하신 분이죠? 네. 예. 근데 왜 비만해지셨습니까? 하시기 전에? 스트레스가 가장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우리 몸에서는 어떠한 위험으로 인식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스트레스는 곧 위험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들어도 그것은 위험으로 간주를 해요, 우리 몸에서.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단 것을 본능적으로 딱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단 것을 추구할까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특히 여성분들 단 것에 탐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오늘 오신 분들은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적으로 오인했다라고 했죠. 그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 음식의 공통점이 뭡니까? 달고 기름진 음식의 공통점은 뭔가요? 열량이 높다, 낮다. 높죠. 그래서 결국은 열량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유용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 때도 열량 표시를 보고서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열량이 낮은 것을 선호합니까? 높은 음식을 선호합니까? 맞아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방식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낮은 음식을 칼로리가 낮은 것을 골랐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좀 혼란스러우시죠?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것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극히 적은 사실을 두고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했다. 예. 칼로리는 잊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체중계에도 앞으로는 올라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체중계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뭔가요? 자, 이제 체중계에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서 대부분 이제 옷을 입고 올라가서 재고 바로 내려옵니다.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자신의 몸을 거울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울에 올라갔다가 눈금만 확인하고 내가 내려오는 것은요, 내 몸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를 스스로 받고 계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거울로 여러분들의 몸을 보셔야 된다. 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들 체중을 줄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체중을 줄여드리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저식이나 금식을 통하고 그다음에 과다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100% 체중은 줄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 아주 나쁜 몸이 돼 가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체중이 감소한다는 것은 곧 살이 잘 찌기 쉬운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요, 100점 100패를 합니다. 다이어트가 아까 제가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전 세계에 26,000가지.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회충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회충 다이어트. 회충. 예. 자기 장 속에 회충을 좋아하시나 봐요. 굉장히 회충하니까. 자기 장 속에 회충을 인위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회충이 이게 중국의 여배우가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장 속에 있는 회충이 어떤 포도당이나 또는 콜레스테롤을 좀 먹어서 뭐 좀 살이 덜 찐다, 뭐 이런 방법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살 빼는 다이어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좌우로. 그냥 흔드시지 마시고요. 자, 눈을 감고 체념한 듯이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다. 자, 단 이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 누가 음식을 권할 때. 누가 음식을 권할 때. 됐어. 살이 겁나게 빠지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허리띠 하고 있지만 뭐 저 허리띠 팔러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
경각심 막기 위해서 뭐 한다. 근데 평상시에는 안 합니다. 그냥 오늘만 하고 나온 거예요. 좀 웃기려고. 그런데 이걸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저 역시 또 다이어트 관련된 것을 제가 또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파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달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제가 그냥 뭐 보여드리려고 이거 이제 만든 겁니다. 자, 이거 제가 개발한 다이어트 젓가락입니다. 젓가락. 아유, 무거워. 자, 이거 이제 좀 살이 찐다 최근에 그러면 이거를 써보세요. 이거를요. 제가 렌탈을 해드리겠습니다. 렌탈을. 그래서 이걸로 뭘 좀 먹으려 치면 손에 쥐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 아이고,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로 뭐 먹을 수가, 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이렇게, 예. 뭐, 하여튼 뭐, 하여튼 전 세계에 있는 26,000가지의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것이 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 모양, 이 꼴. 근데 차라리 얘 같은 거는 사람의 뭐 몸을 망가뜨리진 않아요. 돈을 뺏지도 않고. 근데 자, 다이어트 어떻습니까? 해보신 분들 계시죠? 시행착오를 많이 거듭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몸에 지방을 태워주겠다. 속만 태웠습니다, 속만. 우리의 속만 태웠거든요. 그리고 자, 네 몸에 중성지방을 박박 긁어내주겠다. 그래놓고 뭐만 긁어왔습니까? 예? 여러분들 지갑 속에 있는 돈만 긁어왔습니다, 돈만. 그런 분들 많으시죠? 돈만 긁어왔습니까? 동시에 뭘 버렸습니까? 건강을 망치죠, 건강을. 그래서는 안 되겠다. 어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무거운 인류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 박수 치시는. 예. 자, 그러면은, 자, 박수 치신 분들 계세요? 모르고? 아이고, 잘 됐네. 자, 왜 그러면은 비만해졌을까요? 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나가 보시죠. 이유를. 왜 우리가 비만해졌습니까? 왜? 왜 이렇게 되고 막 그랬습니까? 왜? 우리 안 움직여서 그렇지. 그렇죠. 안 움직여 좋습니다. 아주 오늘. 자, 그럼 범위를 좀 좁혀보시죠. 자,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옛날과 지금과 달라진 것이 뭔지 한번 우리 하나하나씩 설명해 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옛날에는 움직였는데 지금은 안 움직인다. 어떠한 것을 할 때. 자,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한번 말씀해 보아주세요. 옛날에 움직이는데 지금은 안 움직이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응? 그렇죠. 맞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입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이동할 때 옛날에는 고작 해야 걷거나 혹은 뭐 자전거를 뭐 타고 간다든지 에너지를 쓰면서 이렇게 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로 예,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또 있습니다. 또 그렇죠. 승강기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갈 일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빌딩을 가게 되더라도 빌딩에 들어가 보면 계단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만 타고 올라가게 된다. 원인이 될 수 있죠. 또 있습니다. 또. 자,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세탁기. 예. 네. 우리 저기 주부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주부님들 세탁기. 그리고 요즘은 빨래를 넣을 일도 없습니다. 아예 다 건조돼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왜 우리가 살찌기 쉬운 환경이 되었나 한번 고찰을 한번 해보자. 기존의 농경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쟁기를 쓰다든지 거의 노동집약적인 일이었는데 최근에는 농기계가 나오면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학생들 연필 깎기. 우리 옛날에 칼로 이렇게 정밀하게 손도 베면서 요즘은 그런데 이제 우리 조금 지나니까 돌리는 게 나왔습니다. 예. 요즘은 갖다만 넣으면 그냥 자동으로 깎여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빠들이 쓰는 공구, 전동 공구. 예. 드라이버로 막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손톱까지 가야 되는데 요즘은 드르륵 하면 그냥 그렇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몸을 움직이는 쪽으로 변하지 않았다. 맞죠, 이것은?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류가 좀 비만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이것이 변할까요? 이런 패턴이 고개를 저으셨는데 이런 패턴이 변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오히려 더욱더 이렇게 편함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패턴이, 생활 패턴이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까 차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외식도 많이 합니다. 외식들도 좋아하시죠? 예. 그럼 우리가 외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외식을 하는 그런 음식들은 대체로 어떤 음식들인가요? 뭐 채소 이런 것들을 먹으러 어디까지 멀리 가시진 않아요. 그렇죠? 저도 외식을 하는 편이지만 채소, 풀을 먹으러 멀리 가본 기억은 별로 없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오리고기 맛있게 한다든지, 또는 뭐 돼지 족발이 맛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갑니다.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열량이 높은 음식이 있는 곳을 차를 타고 간다. 이 생활 습관이 어떻습니까? 차만 타고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열량이 높은 곳을 쫓아다니는 것이, 이건 뭘 말을 하느냐. 고칼로리의 열량은 높고 영양이 낮은 그런 식품들을 우리가 손쉽게 찾아다닐 수 있는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좌식 생활을 해요. 예. 이것이 사실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출근할 때 어떻게 출근하나요? 엘리베이터 눌러달라고 하죠. 예, 눌러 잡아줍니다. 그럼 아빠가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운전해서 회사 주차장으로 가서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하다가 점심 먹을 때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가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역순으로 해서 또 집에 돌아옵니다. 거의 몸을 쓸 일이 없다. 자, 이제 우리가 결국은 미국의 비만 사례를 보게 되면요, 우리의 앞으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BMI, 바디매스 인덱스 35 이상의 초고도 비만자가 상당히 많죠.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들 한번 해봐 주세요. 비만해짐으로써 사회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인류가 비만해짐으로써 사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자, 일단 뭐 심혈관계 질환에 아무래도 노출되다 보니까 병원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의료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만이라는 것은 급속도로 퍼지는 어떠한 생활 습관형 질병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미국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는 1920년도에 지어진 양키즈 스타디움의 의자를 늘렸습니다. 예. 최근에 늘렸습니다. 몇 인치 늘렸어요. 왜? 껴서 일어날 수가 없어. 이제는요. 자, 그 다음에 또, 베이비 카시트. 예. 카시트에 못 앉히는 애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 유아의 사망률이 높아졌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리고,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미국에 배를 타고 이렇게 전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거든요. 배를 탑니다. 배를. 가족이. 그런데 그 배가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축 가라앉아 버려요. 수로에. 그러다 보니까는 뒷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항의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배의 부력을 키우고 수로 깊이 파고, 그 다음에 또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비행기 사모아 항공에서는 체중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예약을 할 때 자기 몸무게를 쓰고 거기에 걸맞는 요금을 냅니다. 그 비행기 타러 가는 거예요. 이제 배낭 메고 저로 올라가야 됩니다. 허위로 몸무게를 신고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버차지 내야 됩니다. 예. 왜냐면은 항공기의 어떤 운행 경비를 좀 줄이고자 하는 어떤 고육주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승무원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항의가 있습니다. 항의. 어떤 항의일까요? 옆 사람의 살을 좀 치워달라 이겁니다. 옆 사람의 얘 살 좀 치워줘입니다. 얘 살 좀. 그러면 승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 살을 칼로 뚝 잘라가지고 갖다 버릴 수가 있나요? 그리고 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또 탑승 거부를 합니다. 탑승 거부. 너는 내려. 예. 실제로 그래서 탑승 거부를 당한 사람들이 예가 있습니다. 왜냐? 나는 왜 내가 정당한 요금을 냈는데 왜 내리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비행기가 비상사태 시에 이 사람이 통로를 막아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탈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너는 타선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부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구할 때도 불이익을 얻습니다. 집주인들이 이렇게 뭐 100km 넘어가는 거구들이 가게 되면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이 없네요. 왜? 그 사람의 어떤 관리 부재로 인식을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게으르거나. 그래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불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피하 주사침도 길어져요. 피하 주사침이 더 길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또 우리가 뭐 MRI나 뭐 CT를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지방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뭐 현행 인류 중에서 630kg 인류까지도 사람까지도 나올 정도고, 그런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 또 지붕을 뜯고, 예. 지붕을 뜯고 이제 그 크레인이 이렇게 침들 들어가지고 병원으로 옮기거나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이 뒤집지 못해요. 몇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이것은 뭐 사실 참 웃지 못할 그런 어떤 재앙이죠. 재앙이고 이제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옛날에 2000kcal 정도의, 하루에 우리가 2000kcal 정도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3000kcal의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새 한 마리 옛날에 잡아먹으려 말이면 밀림을 뭐 4시간 뛰어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본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한 4시간 뛰어다녀야 요만한 새 한 마리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기 차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치킨 한 마리를 그냥 간단하게 먹지 않습니까? 가볍게. 예, 이제 열량의 과잉 시대가 도래했죠. 근데 인류는 굉장히 굶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도 인류는 굶어 살았거든요. 그 굶어 살았던 것이 풍요가 되었고, 풍요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과잉으로 바뀌는데 불과 100년의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다. 그리고 요즘의 음식들은 어떻습니까? 음식이 덤벼야 됩니다, 인간한테. 음식이 덤벼야 돼요, 인간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닭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럼 닭들이 어떡합니까? 나 먹어라!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막 회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지에 올리면 이놈들이 부리로 쫭니다. 쪼개죠, 당연히. 그 덤벼야 돼요. 옛날엔 덤볐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뚜기 잡아먹으려도 어떻습니까? 메뚜기 도망가지 않습니까? 나 잡아먹어라! 그러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개구리 한 마리 잡아먹으려도 말입니다. 개구리. 옛날엔 개구리도 먹었겠죠. 개구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포착포착 뛰어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걸 잡아먹을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음식들이 덤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피자가 덤빕니까? 피자가? 소세지가 덤빕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통닭. 아유, 먹고 싶다, 통닭 얘기하니까. 통닭이 덤빕니까? 이러고 누워있잖아, 그냥 먹으라고. 닭이 덤빕니까? 통닭이? 음식이 덤비질 않아요. 이것도 우리의 비만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뱃살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세요. 저도 이제 다이어트 하긴 하지만은, 저도 뱃살에 대한 불만. 제가 이제 지역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어떤 엄마가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아유, 강사님, 저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이 뱃살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제가 그 엄마를 유심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괜찮은 데가 안 보여요. 괜찮은 데가 하나도 안 보여. 안 괜찮은 데만 눈에 또 안 괜찮은 데만. 그 중에서 특히 배가 제일 안 괜찮은 거야. 근데 여자분들의 뱃살과 남자분들의 뱃살은 태생이 다릅니다. 태생이. 그래서 결국은 해소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반대로도 해요. 반대로도. 남성분들은 윗몸 일으키기를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 좋은 운동이긴 해요. 제가 대근육을 키우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복사근, 외복사근 뭐 이렇게 큰 근이 커지는 좋은 운동이긴 합니다. 그래서 큰 근을 키워서 대사량을 늘려라. 이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대근육, 소근육이 있어요. 우리 보면 소근육도 있습니다. 소근육. 손가락, 발가락, 그다음에 혓바닥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근육 좀 키우는 운동 좀 해라 이러고서 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와 봤더니 애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소근육을 키우는. 그래서는 대사량이 쉽게 커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왜 우리가 비만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좀 에너지가 높다. 근데 에너지가 높은 음식이 또 영양가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비만해지는 것은
에너지의 과잉과 동시에 어떠한 영양소는 결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미네랄이나 비타민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그래서 비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자면요, 열량의 과잉과 동시에 적정한 영양소의 결핍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적정량이 있지 않으면 그게 비만 해소가 또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방, 우리 몸의 지방은 화학적인 성분을 축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첨가물을 많이 들은 음식을 먹을 경우에 지방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어떤 화학 성분의 어떤 물질의 저장고가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량이 높기도 하지만 그런 첨가물이 많은 음식들을 기본적으로 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은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석기 시대의 삶을 표방하자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대로 쫓아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우리의 몸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뭐 차를 가지고 오셨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옛날에 그 구석기 시대의 그 인류와의 몸과 변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인이 차를 타고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옷을 입고. 우리가 옛날에 먹던 음식들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음식들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과 주스 이런 걸 저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사과 주스. 물론 껍질째 주스를 만들어 먹는다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믹서라는 거 없었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주스로 갈아서 마신다. 이것은 사과를 껍질째 저작을 통해서 먹는 것과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이 변하지 않았다, 옛날에 비해 변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라는 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이제 길을 걷다 보면,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50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사실 예쁜 여자를 보면 좀 쳐다봅니다. 예, 뭐 쳐다봐요, 좀. 근데 제가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예쁜 여자를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보면 100% 여자한테 걸립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집중해서 보는 것은 걸려요. 그런데 자, 여자들도 멋진 남자를 볼 겁니다. 분명히. 예, 보시죠. 예, 보셔야 됩니다. 예. 따라가지만 마시고 보셔야 됩니다. 예. 눈도 즐거워야 됩니다. 예. 예쁜 여자를 보는 남자는 걸리는데 멋있는 남자를 보는 여자를 남자들은 잘 그걸 잡아내지를 못해요. 그것은 여자들의 시각이라는 것은 사계가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서남북을 다 봐요. 그런데 이 남자들은 바보같이 말입니다. 타겟에 집중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예쁜 여자가 있으면 이렇게 빤히 보면 되게 빤히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런데 100% 걸리게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석시대 사시던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고 아마도 동굴 속에서 아기들을 키우고 있을 겁니다. 여러 여자들과 같이 아기들을 키우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남자들은 그럼 어디 갔겠습니까? 사냥을 하러 갔겠죠. 수렵. 채집인으로 살았어요. 오랫동안 인류가. 그럼 남자들이 사냥을 하러 가는데 솔직히 남자들이 뭘 잡아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오겠습니까? 그냥 걸어다니는 걸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자, 아니 멧돼지 멱 따러 가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웃으면서 멧돼지 멱 따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조용히 해라 하거든요. 그렇게 걸어다니다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 한 마리를 보게 되면 그때 남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타겟에 아마 무섭게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독침을 쏘거나 활을 쏘거나 해서 그 작은 새를 잡으려는 집중을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남성들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동굴 밖에 나와서 이제 채집을 좀 했습니다. 채집.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뭐 풀뿌리를 캔다든지 아니면 과일을 딴다든지 새 알을 주워온다든지 혹은 또 애벌레 뭐 이런 거 잡자구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류가 먹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애들도 봐야 됩니다. 애들이 장난치고 멀리 가지 않는가, 또 자기 남편도 봐야 되고, 여성의 시각은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 보는 그런 사계가 발달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성분들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잘 찾습니다. 물론 냉장고를 많이 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아저씨한테 냉장고에 가서 뭐 좀 갖고 와라 한번 그래 보세요. 이 인간이 냉장고에 열고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그 타겟에 집중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성분들은 열기만 하면은, 그래서 그 여성분들이 운전할 때 보는 말입니다. 절대로 교차로에서 자기 옆구리를 안 들어받칩니다. 사계를 다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누가 내 차의 옆을 받으려고 하면요, 쏜사같이 앞으로 달려나가요. 그런데 타겟에 집중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앞차를 봤습니다. 대신 앞차를 꽉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보게 되면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여름에 봄철에 이제 관광버스 타고 어디 가시게 되면 잠깐 버스 내려주면은 여러분들 여성분들 보면요, 들판에 나가서 뭐 하고 있나 보면 화장실 갔다 가라 그랬더니 그 시간 아껴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들판에 나가서 호미등만 앉아가지고서 이거 캐고 있는 거 이거. 자, 근데 그때 남자들이 같이 가서 앉아가지고 남자들이 캐는 거 봤습니까?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안 했기 때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이제 대형 할인 매장을 가지 않습니까? 마트에 장 보러. 여성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마트만 가면 막 신나가지고 카트 끌고 하루 종일 막 돌아. 왜냐? 아, 거기 갔더니 옛날에 채집하던 것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유전자가 살아나가지고서 너무 좋으면 너무. 근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겨워서 그거 아주 막 몸부림을 치면 몸부림을요. 그래가지고 외국의 그 대형 할인 매장에서는요, 가만히 이렇게 관계자가 보니까 저 남자들 때문에 안 되겠는 거야. 이게 쇼핑이 오래. 그래서 남자들을 별도로 보관해주는 방이 있습니다. 방. 그래서 그 방에다 보관하는 남자들을 여기서 그 방에 가보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가 돼서 집에 오고 있어. 우리 마누라 지겹다고 집에 오고 싶은데. 그런데 이 카트 끄고 남자가 다니다가도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코너가 있습니다. 생선 회 코너요. 살아있는 생선. 갑자기 옛날에 그 사냥꾼의 본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작살 던지던 본능이 바로 저거다. 그래서 얼른 달려가지고 그 앞에 서가지고서 침만 흘리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놈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걸 잡지 않습니까? 한 줌씩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남자 머릿속에는 이거 집에 가지고 갈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옛날에 밀림을 다니면서 그 몇 시간 만에 새 한 마리 잡으면 그래도 지가 아버지라고 집에 가서 애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막 집에 뛰어갔지 않습니까? 그 수성이 살아나가지고요. 생선 회 한 마리 뜨면 그때부터 집에 갈 생각밖에 안 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쨌든 뭐 맞다고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네. 웬 궤변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습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 똥 밟으면은 어떻게 봅니까? 발바닥을. 남성분들은 이렇게 보거든요. 여자분들은요. 관절의 각도이죠. 관절의 각도. 우리는 이걸 하지 못해요. 그냥 뒤로 넘어지는데 여성분들은 오랫동안 쭈그리고 앉아서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용해서 이 고관절의 각이 남자들은 이렇게 보게 돼 있고 여성분들은 이렇게. 그래서 동굴에서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살겠죠. 남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다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동물 잡으러 가니까 여성분들은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성의 하루는 2만 마디의 말을 해야 하루가 끝납니다. 2만 마디. 근데 요즘 여성분들은 좀 외롭습니다. 뭐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야, 뭐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야, 뭐 좀 덜 하겠지만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좀 외로워요. 그래서 자, 이게 남편 직장 나가고 애들 학교 가면 외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오면은 전화기 붙잡고 한 2시간씩 있는 거죠. 남자가 보통 와이프가 한 2시간씩 전화를 잡고 있는데 어느 날 남자가 딱 보니까 전화를 30분 만에 끊는 거예요. 통상 2시간씩 통화를 하던 와이프가 남자가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아유 우리 색시 왜 오늘은 30분 만에 전화 끊어 그랬더니 여자 한다는 얘기가 잘못 걸려온 전화예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 좁은 동굴 안에서 애를 키우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과 잔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결국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거의 저는 정답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기존에 먹던 음식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이제 나이를 조금씩 이제 먹어갑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는 오늘 오신 분들은 보니까는 20대, 30대까지밖에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20, 30대밖에 없네, 여기 20, 30대밖에 오늘.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말입니다. 세월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지금 나이 먹으면 아주 1년이 막 솟아같이 지나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3살짜리 애한테 1년은 그 애의 인생의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60 먹은 사람의 1년은 그 사람의 인생의 60분의 1이거든요. 당연히 60분의 1이 빨리 가겠지. 이 이론이 맞나요, 이거? 자,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늙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늙지 않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 이후로는요. 우리의 몸의 70%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네. 물이 늙는 거 보셨습니까? 이 물이 늙습니까? 빙하 시대의 물도 뭐 값비싸게 팔지 않습니까? 물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가 늙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이 늙어가고 병드는 것을 보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늙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 우리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지구상에 있던 생물 중에 99.9%는 없었다고 하고요. 불과 0. 몇 프로만 이제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데 정말 강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선생님 여기 계시지만 신석기 시대를 만년 전으로 봤을 때, 만년 전적으로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신석기 시대까지 한 300명 정도의, 300분 정도의 할아버지가 계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 해서 한 300명 정도 가야 한 만년 정도 되겠죠. 30년 정도 쳤을 때 한 세대를. 그렇다고 하면은 300분의 할아버지가 다 자손을 낳고 돌아가신 결과로 여기 선생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예. 만약에 250번째 할아버지가 절벽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셨다. 후손을 낳기 전에 우리 여성분의 할아버지께서, 그러면 이 여성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기를 낳고 돌아가셨으면 괜찮습니다. 낳기 전에 돌아갔다 그러면 그 라인이, 족부가 끊어졌겠죠. 또 할머니도 계셨어야 돼요. 300분이. 또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를 낳은 또 엄마 아버지가 계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선생님께서 할아버지가 임진왜란 때 외놈이 쏜 조총이 맞아서 죽었다. 그게 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정말 강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병원이나 의약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 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감기약 드시잖아요. 감기약 같은 거는 사실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보니까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약은 흔치 않기 때문에 크게 약의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감기에 걸리게 되면은 콧물이 질질 나와요. 이것은 코 점막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를 수공 작전으로 물리치게 한 것입니다. 수공. 물로. 그리고 이제 기침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기관지에 달라붙어 있는 세균을, 바이러스를 풍공 작전, 바람으로 날려보내기 위한 거다. 그 다음에 열. 뭐가 열이 나왔습니까? 그 바이러스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열에 약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해서 끓여서 죽이려고 열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약의 기전을 보게 되면 그런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약은, 감기약은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시간을 두세요. 아주 아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약을 드시는 것은 저는 좀 앞으로는 좀 그렇게 안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해요. 다들 그러시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벌다가 보면 또 건강을 망칩니다. 자기 몸을 잘 못 돌봐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자기 몸을 벌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그 번 돈을 가지고요. 또 내 건강을 찾기 위해서 또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뭐 나이 먹고 이제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명이 길어졌지만 건강하게 저는 오래 사시길 저는 원해요. 정말 우리가 병원의 침대에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길다 하더라도 보통 7, 8년 병원 시설을 집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그동안 번 돈을 병원에다 좀 갖다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링겔줄에 칙칙 감겨서 그렇게 이제 뭐 연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건강 수명이 여러분들이 길어지셔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 사실 또 인간은 또 죽습니다. 그래서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합니다. 웰다잉. 잘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 직전에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무거워서 들고 나갈 수가 없게끔 해서 돌아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무시던 침대에서 정말 이 다음에 나이 드셔가지고 한 2주 정도 물 한 잔만 드시고 정말 내 몸에 지방을 써가지고 말입니다. 정말 가볍게 모든 걸 다 주고서 정말 내가 사랑하던 와이프가 누워 자던 침대에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죽지 않고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볍게 들고 나갈 수 있게끔 그것이 축복이고 그다음에 사람이 죽기 한 2주 전쯤에는 가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가면. 잠을 자요. 예. 그때 이제 자꾸만 뭘 먹이거든요. 병원에서 바짝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으로 못 삼키는 경우에는 뭐 석션을 통해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말 못하시는 분에게 상당히 고통스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면 2주 동안이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사시다가 정말 100세 돼가지고 100세까지 사시다가 정말 여기 아저씨하고 뜨거운 사랑 나누다가 돌아가시길 저는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보면은 뭐 돈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돈이 많은 할아버지는 자식이 잘 된, 그러니까 돈이 많은 노인은 자식이 잘 된 노인 앞에 이제 기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식이 잘 된 노인은 건강한 노인 앞에 또 기가 죽는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 수지침을 좀 그전에 좀 배우고 했었거든요. 수지침을. 근데 이제 그 배우러 오신 분들이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어떤 고쳐보려고 이제 그런 자가면역을 키워보려고 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귀가 이렇게 양쪽이 다 데웠죠. 양쪽 귀가 다 데웠습니다. 왜 데웠냐 했더니 이제 다리미로 이제 옷 때리다가 전화가 왔는데 대리비를 받은. 네. 막 뜨거워서 펄펄 뜯겠죠, 그분이. 이쪽 귀는 왜 됐냐? 좀 이따 전화가 또 왔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쪽 귀를 됐다는 거예요. 전화. 그래서 뭐, 정말로 그 아들한테 오빠 소리 안 하시려면 정말 건강들 관리 잘 하시고, 특히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음식에 대한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 유용한가.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은, 뭐 이제 뭐 먹지 말라 소리 하겠지. 라고 이제 지레짐작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씀도 합니다. 뭐 먹을 게 있느냐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뭐 성분 분석 붙어 있는 거 먹지 마라. 뭐 그러면 뭘 먹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무엇을 먹을까 노력 안 해보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먹고 싶지 않은 것이.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음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방에 대해서 근육에 대해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 적정한 지방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지방은 중요한 그런 어떤 내분비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의 중요성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것이거든요. 그리고 근육을 키우는 운동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요. 지방의 해악과 근육의 장점, 그 다음에 근육이 있음으로써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받죠? 그 반대로 운동한다고. 그래서 잇몸 일으키기를 여자들이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근육을 키우는 운동들을 여성분들이 좀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또 걷기 운동을 별로 잘 하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성 내 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내장 속에 있는 지방이 많거든요. 그 지방의 해소가 쉬워요. 피하 지방에 비해서 해소가 쉽습니다. 피하 지방이라는 것은 뭔가요? 피부 밑에 있는 것, 골격근 위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피하 지방, 결국 팔다리에 있는 이런 지방, 팔다리에 있는 지방 속에는 내장 지방이 없지 않습니까? 내장 지방은 오로지 인체 깊은 곳, 복강이라고 하는 복부 안에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우리가 운동의 에너지로 유리지방선이 글리세롤하고 나눠져가지고 운동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쉬워요. 그래서 배가 나오신 분들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남성분들. 그런데 여성분들의 배는 피하 지방이 많아요. 좀.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대회 가셔가지고 이렇게 천장 보고 누워 보십시오. 그래서 나온 배가 쏙 들어가면 그것은 피하 지방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올챙이처럼 나온 배가 들어가지 않는다. 거꾸로 누워도 그것은 내장 지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 방법을 달리하셔야 돼요. 결국 여성분들의 피하 지방은 복근이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완벽하게 커버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장복처럼 막아주기 때문에 좀 느슨했던 그런 근육이 생김으로써 좀 체형 교정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윗몸 하시는 게 좋은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절대 발을 고정시키시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체력장 할 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발을 고정시키고서 그냥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건 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죠. 발끝에 힘을 주고 일어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발을 고정시키게 되면 발끝에 힘을 주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는 배에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배에다 발끝에 힘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발을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